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중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작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뮤지컬 배우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아, 진짜 너무 리스펙 인정합니다. 또 심지어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그 배우들도 요즘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배우들을 연기와 연주를 다 한다. 그래서 액터, 뮤지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영국 프로덕션에서는 아주 자주 활용됐던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형식이기도 하죠. 맞아요. 오늘은 액터 뮤지션들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셨죠? 네, 클래식에서 탭, 탱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인데요.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심리 스릴러 뮤지컬 미드나잇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괜찮을 거야, 내가 널 지킬게.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나는 널 위해 사는 걸. 걱정은 이제 그만, 눈물도 흘리지 마. 매일 밤 사람들이 어딘가로 끌려가 사라지는 공포의 시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있는 한 부부에게 12월 31일 자정 직전 불길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설정은 심장을 쫄깃하게 했던 것 같아요. 미드나잇은 아제르바이잔의 작가 엘친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국의 극작가 티모시 남맨과 작곡가 로렌스 마크 위스의 시너지를 더해 탄생한 작품인데요. 매일 밤 쥐두새도 모르게 사람들이 잡혀가는 공포의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낯선 방문자. 그로 인해 부부의 감춰진 비밀이 밝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심리 스릴러 뮤지컬입니다. 기타,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등 악기를 직접 라이브로 선보이는 플레이어는 벽을 통과하듯 아파트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기하잖아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게 생동감, 입체감을 아주 더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뮤지컬 작품들 연주자나 반주자를 무대 아래쪽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반면 이 액터 뮤지션 뮤지컬은요, 연주자들이 무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꾸미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관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혹은 독특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묘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는 각하의 암살을 몰렸다. 그는 반역자입니다. 우리 혐의들을 정하나? 그는 무대 중앙 벽면에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작품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초상화를 보고 아, 스탈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은 비현실적인 감시와 공포를 가져왔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실제로 스탈린이 지배하던 시절에 러시아의 아파트들은 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지요, 아니면 비밀 조직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고문하거나 납치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안에 나오는 공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스탈린이 지배했던 시대가 1936년에서 38년까지 뭐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이 시대를 보통 공포 정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뮤지컬에서는 그래서 시종일관 관객들의 숨통을 죄는 듯한 긴장감과 벗어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이 교수님의 얘기만 들어도 막 충격과 공포의 그런 시대였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로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이 소재에 아무래도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뭐 때로는 위트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경쾌함으로 포장된 음악들인 것 같아요. 뮤지컬이 형성되기 이전에 벌레스크라는 공연들이 있었어요. 이 벌레스크라는 공연은 보통 아주 예쁜 여성이나 멋있는 남자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양식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하는 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벌레스크의 후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들, 티모시 넷먼과 로렌스 마크 위스의 음악들은요,
그 벌레스크를 연상하게 만큼 경쾌하고 즐겁고 그래서 이 묵직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상쇄시키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12월 31일 딱 되면은 자정이 되기 직전에 막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에 대한 그 다양한 추론과 해석도 이 뮤지컬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스포일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저도 입이 없지만 너무 간지러워요. 이 방문자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지는데요. 네. 방문자와 부부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이 부부가 오히려 더 사람답지 않은 그 상상 속의 이상한 존재들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뮤지컬의 재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가였던 엘치는 그냥 작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국의 현실을 이 스탈린 시대의 공포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묘사하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덮친 어느 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생생한 핏빛 악몽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우리나라 제목 미드나잇은 원래 영국 공연가에서 미드나잇 유 뮤지컬이라 명명됐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뮤지컬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작품 구성과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이겠죠? 제일 큰 특징이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기자들이 연주까지 한다는 부분이에요. 와, 진짜 대단해요. 네.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액터, 뮤지션, 뮤지컬을 차용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배우들, 이 악기를 아주 자유롭게 연주하는 연기자들이 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연주가요. 존 도일이라는 연주가가 있었는데 이 존 도일이 처음으로 액터, 뮤지션 형식을 활용을 해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혹시 제작비를 절감하려고 배우들에게 연주까지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비난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형식 자체는 아주 새롭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더 집중하고 열광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연습해가지고 저 정도 실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연주자일까? 아니면 뭐 음악을 뒤에서 트는 거 아닐까? 진짜 연주 실력이 너무너무 완벽하더라고요. 액터, 뮤지션, 뮤지컬. 기존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연됐던 작품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영화가 원작인 작품인데요. 원스라는 그 Falling Slowly 같은 노래가 나오는 작품으로 네. 유명한 원스가 바로 이 액터, 뮤지션,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누렸었고요. 또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영국 뮤지컬이죠. Return to the Forbidden Planet. 이런 작품들을 무비컬, 영화가 원작인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액터, 뮤지션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우리 창작 뮤지컬 중에는 그 고래 잡는 얘기 있죠. 모비딕이라는 작품에서도 이 형식이 시도가 됐었어요. 배우가 연주까지 한다는 점은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연주가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연주는 잘하는데 연기를 잘 하지 못하는 그게 좀 그래서, 걱정이잖아요.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든 형식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르였다라고도 평가할 만합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미드나잇은 초연과는 다른 영국 오리지널 공연만의 매력을 담았는데요. 심리에 반영한 무대와 조명도 인상 깊었지만 뭐니 해도 역시 이 작품은 배우들이 정말 다 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성 강한 극중 배역들, 선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장면들 완성을 해냅니다. 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면을 파고드는 비지터 역으로는요. 고상호와 양지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후반부로 보면 눈빛 하나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처가인 남편 역으로는 김지휘와 홍승한이, 또 여린 성격의 부인 역으로는 최연우와 김리가 나옵니다. 또 역시 이 작품의 개성을 잘 반영하는 것은 연주자들,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때로는 억울한 죽음 당한 시티즌, 또 때로는 유령이나 혹은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무대를 아주 묵직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력자 비열한 배신자 확실하게 싸우네. 주식 같아 사랑해요 팬이에요. 봉투미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1부는 어딘가요?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면서 리듬도 타고 또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리고 때로는 플룻을 연주하기도 하고 네. 트라이앵글을 치기도 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틀리면 어쩔까 막 이런 생각도 저도 보면서 막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간절한 배신자 모두 다 찾아내 혁명의 재판대로 끌어내리지. 또 노크 그렇게 끝나지. 노크 그렇게 끝나지. 그날이 찾아왔어. 또다시 시작되지. 다음 문은 어디지? 잠긴 문들을 열어. 역사는 반복되고 두드릴 문은 너였지. 뮤지컬 미드나잇에 대한 제 별점은요 4개입니다. 저는 조금 생소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특별했던 액터 뮤지션 뮤지컬의 재미를 즐길 수 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어둡고 진지하고요. 하지만 극적 반전이 몸소리치게 만드는 스릴러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니까 5점 예상했거든요. 근데 별점 1개 반은 그런 아쉬움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너무 진지하고 어둡다 보니까 오히려 연극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3.5점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오페라부터 발레까지 모두 녹아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